한국이 뭐가 좋다고 가겠다는 거야? 내가 아는 한국은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야. 다 불편하고 낯설고 그 먼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거야? 엄마, 그런 건 엄마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한국에 가서 행복할 수 있다고요. 행복. 내가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말리지 않으면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 왜 자꾸 제가 선택한 걸 부정만 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엄마가 아니라 제가 책임져야 할 삶이라고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빵집에서 엄마와 딸이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려고 한다고 말하니 엄마가 강력하게 막아서며 반대를 하고 있네요. 과연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 세계로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사는 60세 안나 로사라고 합니다. 평생을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빵과 케이크를 굽는 일은 제 손에 익은 일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제 하나뿐인 딸 비토리아입니다. 남편은 비토리아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없는 삶은 많이 힘들었지만 어린 딸이 저를 늘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하며 딸을 키웠고 그 아이가 제 모든 이유였죠. 우리 모녀는 참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피렌체의 조용한 골목길에서 저는 아침마다 빵을 굽고 저녁이면 딸과 나란히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꼭 엄마처럼 따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딸이 갑자기 한국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너무 멀고 낯설었어요. 보던 아시아의 모습이 전부였고 그런 곳에서 제 딸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만 가득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딸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은요. 오늘은 한국에 다녀와서 깨닫게 된 저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작은 빵집에서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빵을 굽는 일은 제 손끝에서 시작해 이웃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죠. 아침이면 빵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고 단골 손님들이 빵을 사러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피렌체의 작은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제 삶의 중심은 늘 제 외동딸 비토리아였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낸 후 저는 딸을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빵을 굽고 케이크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제빵사야. 어릴 적 비토리아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저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비토리아는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받았고 예술과 문학을 좋아했어요. 피렌체에서 유명한 미술관에 함께 가곤 했는데 그곳의 작품들 앞에서 비토리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언젠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싶고요. 그때 저는 그저 딸이 꿈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 그저 멀고 낯선 아시아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뉴스에서 보던 작은 정보들이 전부였고 제게 아시아는 가난하고 미개한 곳이라는 고정관념뿐이었죠. 비토리아, 정신이 있는 거니? 한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너 정말 후회할 거다. 아무리 말려도 비토리아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승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승수라는 한국 청년이 저희 딸을 사랑하고 저희 딸도 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모든 걸 다해
키운 딸이 왜 굳이 그렇게 먼 나라로 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말리는 것도 잠시, 결국 저는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토리아는 한국으로 떠났고 피렌체에 남겨진 저는 매일 빵집에서 일하며 딸 생각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끔 딸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저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고 물었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녀? 비토리아는 늘 밝게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딸이 정말 행복한 건지 아니면 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비토리아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저 아기 낳았어요. 꼭 와서 손주를 봐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죠. 내 딸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손주는 건강한 걸까? 피렌체의 작은 빵집에 앉아 고민하던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딸과 손주를 보러 한국에 가보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렇게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 시작되었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도 괜찮을까? 딸이 거기서 잘 지내고 있을까? 10여 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넓고 현대적이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저에게 능숙한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 가난한 나라라고? 이탈리아보다 훨씬 깨끗하잖아. 마중 나온 딸과 손주를 만났을 때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비토리아. 딸의 품에 안겨 잠시 울음을 삼킨 후 제 눈은 자연스레 손주에게 향했습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가 제게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지난날의 서운함과 걱정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서울의 첫날, 작은 충격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 준비해놓은 집은 너무나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것도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고 가전제품 기술이 적용되어 있더군요. 이게 정말 한국의 보통 집이야? 엄마, 한국은 이런 게 일상이에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날 저녁, 딸은 한국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이름조차 생소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죠. 딸은 제게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번 먹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깜짝 놀랐지만 씹다 보니 고소하고 익숙한 듯한 맛이 나더군요. 의외로 맛있네? 그렇죠. 제가 한국 음식에 푹 빠진 이유예요. 다음 날, 딸과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역 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하철이 자주 멈추고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다반사인데 여긴 왜 이렇게 정확하지?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광판에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였단 말이야?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토리아, 정말 여기서 행복해. 엄마, 처음에 엄마가 한국을 반대했을 때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에 와서 승수와 함께 지내며 알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리한 나라예요. 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 이게 정말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죠. 다음 날은 손주의 첫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돌잔치 준비로 딸과 사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분주했지만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내 딸이 선택한 새로운 고향이 맞을까? 손주의 첫 돌잔치가 다가오자 딸이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건넸습니다. 한복은 화려한 색감의 치마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처음엔 입는 법도 몰라서 어색하기만 했어요. 비토리야, 이거 어떻게 입는 거니? 나한테 어울리기나 하겠어?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딸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도와주었어요. 엄마, 한복은 입으면 정말 예뻐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한복을 입혀준 뒤 거울을 보니 놀랍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비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뻤던가? 이 옷이 참 신기하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시댁 식구들이 한복을 입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네요. 이탈리아 분이 입으시니 더 고운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구나. 잔치가 시작되자 딸의 시댁 식구들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외롭고 불편했어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네. 하지만 그때 사위의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작은 접시에 떡을 올려주었습니다. 사돈, 이거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그 말이 다였지만 저는 그 따뜻한 표정과 행동의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후에도 가족들은 저를 위해 천천히 한국어와 간단한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걸어주었고 제게 음식을 챙겨주며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환대해주고 있구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구나. 한순간 언어의 장벽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잔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돌잡이라는 한국의 전통 행사였습니다. 손주가 다양한 물건들 중 하나를 고르면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 행사라고 하더군요. 엄마, 이게 한국의 돌잔치에서 꼭 하는 전통이에요. 재미있어요. 처음엔 그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손주가 마이크를 잡자 모두가 크게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가수가 되겠네. 딸의 시댁 식구들이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고 저도 모르게 저 또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행사네. 이런 문화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낯선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잔치가 끝난 후 딸과 함께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토리야,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나를 이렇게 잘 챙겨줄 줄은 몰랐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엄마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행동들이 제 마음을 녹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말을 따라하며 손주에게 말을 걸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가 저를 보고 작은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이도 엄마를 좋아해요. 그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딸의 말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가족이라는 마음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딸의 시댁 식구들과 손주를 통해
새로운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주고 있구나. 그들의 배려와 친절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 안에 있던 고립감과 불안은 사라지고 이곳이 딸이 선택한 새로운 고향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딸과 사위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한복 입고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요. 우리 셋이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처음엔 쑥스럽기도 했지만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고 나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한복도 어색하지 않구나. 나도 이 집안의 가족처럼 느껴지네. 사진관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딸, 사위, 그리고 손주가 제 곁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들의 새로운 고향에 함께 서 있는 것 같구나.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엔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모든 차이를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길, 사위 승수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도 제 아내이자 어머니의 딸인 비토리아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뻔 불안과 걱정이 사위의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내렸어요. 승수야, 나도 처음엔 너를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가 비토리아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이제는 정말 고맙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고 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심이 되죠? 한국이 제게는 정말 좋은 고향이 됐어요. 호텔로 돌아와 딸과 둘이서 창가에 앉아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한강의 물결이 참 아름다웠어요. 엄마, 처음에 제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죠?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먼 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알았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은 가난하거나 낙후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친절하고 이곳의 문화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죠. 저도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딸의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행복의 터전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비토리아, 엄마도 이제 알았다.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여기가 내 행복이 있는 곳이라면 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딸은 울먹이며 제 품에 안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었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따뜻한 정이 넘치고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그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비행기에 타기 전 딸과 사위, 손주가 제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또 오세요. 언제든지 기다릴게요. 그래, 나도 이제 한국이 좋아졌으니 꼭 다시 올게.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 건강하게 자라렴.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내 딸이 선택한 새로운 고향. 나도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해야겠어.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마음은 참 이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한국, 참 따뜻하고 멋진 나라구나. 사람들의 배려와 정이 이렇게 가득한 곳일 줄은 몰랐어.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복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으며 느꼈던 행복, 손주와 조금씩 가까워지던 순간, 그리고 딸이 한국에서 찾아낸 그녀만의 행복을 보며 제가 깨달은 것들. 피렌체의 빵집에 다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어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어머, 안나, 한국은 어땠어요? 다들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었어요? 빵집에 들른 단골 손님이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 큰 오해였어요. 한국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참 친절한 나라였답니다. 나도 손녀를 보러 또 갈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매일 딸과 영상 통화를 하며 손주와도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조금씩 배워서 손주에게 짧은 인사도 건넬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곧 또 보러 갈게. 화면 너머로 웃는 손주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딸의 선택이 자랑스럽고 제가 경험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서 이번엔 딸과 함께 한국 요리를 배워야지.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친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 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따뜻한 곳이 많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예상치 못한 행복과 감동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위로와 따뜻함을 드렸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안나의 여정은 단순히 낯선 나라를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가 한국의 따뜻함과 진심을 경험하며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여정이었죠. 우리 모두 안나처럼 가족을 걱정하며 오해와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예상치 못한 기쁨과 감동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포켓은 앞으로도 세계 각지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